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요. 증시 전반적으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혼조세 마감,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중심의 IT, 즉 나스닥 증시가 하락폭이 좀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 장 초반 약세 출발했지만 플러스로도 돌아서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지금 화면 보시면은요. 쫙 뻗어올려서 플러스까지 돌려 세웠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흐름이 나왔나 하나씩 잠깐만 살펴보면은요. 미국 증시 하락, 연준의 양적 긴축, 즉 금리 인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미국 시장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미 아는 것 아니야? 악재 다 아는 내용인데 라고 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죠. 그 이후에 쭉 올라왔는데 중국 증시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쭉 밀려서 다시 하락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요. 중국의 봉쇄 조치가 뭐 지난 주말에도 장기화 조짐 계속 일어나고 있고 글로벌 물가 상승 압력 여기에서 중국의 3월 생산자 물가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8.3으로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 8.2를 상회하면서 생산자 물가, 즉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공장이라고 아직까지는 일컬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세지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물가 상승이 또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중국 증시 잠시 살펴보면은요. 뚝 떨어졌습니다. 장중 3% 가까운 하락세까지 2.9%까지 하락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아래꼬리를 달고 살짝 올라오고 있죠. 대만 증시 1.3% 하락, 홍콩 항생지수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3%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증시 그래도 나름대로는 강한 모습으로 상대적인 강한 모습으로 마감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소형주의 이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 1.38% 하락하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약한 모습이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타났을 때는 강력한 지지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지지대 근처의 지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일단 지지 가능할까라는 부분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데 외국인 매매 잠깐 보시면은요. 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옵션 선물 시장에서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인데요. 살짝 돌아서는 흐름입니다. 즉 하방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흐름이에요. 여기서 보면은요. 그동안 계속 매도가 나왔었죠. 선물. 지난 주말부터 조금 변하기 시작했어요. 콜옵션도 그렇고요. 풋옵션도 그렇고. 거기다가 주식 매도가 확연히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즉 외국인의 매매는 서서히 추가 하락보다는 위에서 던진 거 이제 매도의 피크는 지나는 흐름처럼 느껴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하락세에 있는데요. 오늘 밤 미국 증시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지난주 낙폭이 과다했던 IT주들의 반등 시점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주요 관심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세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기아가 3.5% 상승했습니다. 여기에는 친환경차, 뭐 보시다시피 뉴스에서 보시다시피요. 현대차, 기아, 친환경차 판매 호조. 뭐 바로 이러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있는데 판매 호조가 됐어요. 이미 1월부터 3월달까지 판매 호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주요 도시들이 봉쇄를 하다 보니까 테슬라 공장이라든가 중국의 전기차 공장들, 이 공장들이 같이 폐쇄가 됐죠. 그거의 반사익 가능성, 이러한 부분에서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세가 오늘 함께 들어온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아, 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여기에서는 오히려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그걸 뛰어넘는, 다시 딱 지지받고 뛰어넘는 흐름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현대차, 여전히 쌉니다 했는데 상대적으로 기아에 비해서는 약한 흐름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만, 현대차 역시 쌉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위는 가야 된다라고 봐요. 19만 원. 위는 올라가 봐야 거기서부터 제자리 찾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오늘 철강주 전반이 상승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또 우크라이나에 유럽 최대 공장이 또 파괴가 됐다는 소식이 보름 전쯤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철강 제품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사 이익 기대감이 좀 나타난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서울시가 최근 들어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하기로 결정한 거 다 아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강관, 중소형 철강주까지 올라갔는데, 그 부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죠. 이제 지지 자리에서 조금 내려와서 이제 반등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동국제강,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지받을 자리 약간 하회하는 듯 하면서 다시 제자리 올라오는 흐름. 철강주 쌉니다. 싸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소형 강관주 같은 경우에는, 철강 강관주 같은 경우에는 세아제강, 좀 더 가볍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한 모습을 최근 들어서 더 보니까요. 그런데 이 종목들이요, 한번 음봉 긋고 무너질 때는 이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소량 정도 매매하시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제강, 살짝 지난 1, 2월 달에 급등 이후 조정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는 흐름인 거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휴스틸, 오늘 3%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었다라는 거, 요것도 하나의 철강, 강관 겹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마로 움직인 종목들 가운데 이츠한불 4%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5% 가까운 상승, 그리고 이 화장품을 담는 용기, 그 용기를 만드는 회사인 연우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계속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그런데 역시 이 안에서 이츠한불이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위치에서 놓고 보면은 역시 좀 더 높은 곳에 있죠.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중소형 화장품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화장품주와 연우를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리오프닝에 따른 화장품 소비 증가 기대감, 이거 다 아시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 충분히 기대감 살아있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전반적인 리오프닝 조금 늦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지나치는 얘기라고 보시고, 이차불 기준으로 이 고점 28,000원은 최소한 돌파 시도는 계속 할 것이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으로요, 은행주들이 또다시 올라갔습니다. KB금융 2.4%, 신한지주 2.2%, 하나금융 1.5%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삼성화재라든가 현대해상, 삼성생명, 이렇게 보험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 속도 더 높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상 생각보다 빠르게 한 번 더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기대감에 오늘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 금리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특징주 가운데에서요, 남해화학을 비롯한 비료, 농업,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승했습니다. 남해화학 같은 경우 13% 급등하면서 지금 전 고점 때 제가 고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던 13,500원 거기 근처까지 머물러 있는 흐름인데요. 이러한 흐름 3월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말 어렵죠. 유엔의 식량 농업기구에서 발표를 했는데 3월달 식량 가격 지수가 역대 최고치 3월달 식량 가격 지수가 역대 최고치 여기에는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남해화 꼭지치고 좀 빠졌다 다시 올라가는 흐름에서 좀 더 여유 있게 보실 분들은 충분히 보실 만한 요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효성 OMB 같은 맥락의 상승세 근데 위치가 좀 다르죠. 기존에는 효성 OMB가 좀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 지금은 남해화학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에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생명자원도 농업 관련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 거의 비슷한 맥락의 상승세가 나옵니다. 이 종목 역시 가벼운 종목, 그리고 거래량도 팡팡팡팡 솟는 흐름이니까요. 이 종목까지 같이 테마로 엮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현대사료 같은 엄청난 상승세 이후 이제 빠지는 흐름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장주였던 건 분명하지만은요. 이거 세력이 이제는 올라오면 털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야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점점 시장은 좀 약아지는 것 같아요. 즉, 더 갈 것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두들겨 패고요. 더 떨어질 것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반등 바로 시켜주고요. 최근의 흐름입니다. 종목의 흐름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조금은 여유 있게 매수도 한 발자국 그리고 매도도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면서 조금은 여유 있는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후 7시부터 생방송 이번 주 핫할 이슈와 증시 일정에 대해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제가 준비한 내용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다 같이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